안녕하세요.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팬데믹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2월 14일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올해부터 3년간 캐나다 정부의 이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팩트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22년 올 새 이민자 수용 계획은 애초에 41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43만 1645년, 3년간 총 130만으로 이례적으로 크게 확대했네요. 일단 총 수용 인원 측면에서 캐나다 이민은 파란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바이러스 사태가 발발한 첫 해인 2020년에는 새 이민자를 총 18만 4천 명밖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예상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이렇게 반토막난 인원수를 어디서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2021년에 영주권 자격이 아주 쉬운 TR2 PR 패스와이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서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직 필수 직종 근로자와 국제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의 단발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4월 14일에 발표가 되고 약 20여일 후인 5월 6일에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던 데다가 국제학생 카테고리는 시행 24시간 만에 4만 명이 몰려서 바로 쿼터가 차버렸었죠. 프로그램 발표를 보고 꿈에 부풀어서 신청 준비를 하다가 허망하게 기회를 놓친 분들도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요구 조건보다 훨씬 자격은 좋았지만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아서 신청을 못한 거죠. 또 다른 인원수 채우기 작전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였는데요. 지난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수용 인원은 이례적으로 늘어서 10만 8천 명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상황 대처 방식은 한국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캐나다 이민국은 우리 생각처럼 이슈가 발생하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고 꾹꾹 눌러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터트려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도에 새 이민자 수가 급감했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인원을 초청할 때마다 조금씩 초청 인원을 늘렸다면 초청 점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움직일 거고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텐데 2021년 2월 13일 기억하시죠? 초청 점수 75점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 만에 운 좋게 지금 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초청할게 라는 식으로 5만 명에게 초청장을 뿌렸었죠. 캐나다 이민국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3년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인원은 22년, 23년은 이전에 비해 반토막이 난 건 맞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 점수는 초청 인원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아마도 올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 점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다시 회복이 되네요. 하지만 프레이저 장관이 조만간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다른 카테고리들도 재개할 것을 고려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줄어든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22년, 23년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줄어든 이유는 TR2 PR 패스웨이가 다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셔야겠죠. 영주권 수속이 필요한 서류는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특히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영어 성적, 학력 인증, 범죄 서류는 꼭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 분들이 특히 많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정부 상황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 각 주마다 다르게 디자인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해마다 쿼터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항상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크니까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한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속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쿼터는 해마다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가족 초청 이민만 따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가 공개되었는데요. 저희 SK 블로그에 오시면 신규 웹사이트 계정 만드는 법, 그 외에 많은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은 역시 캐나다다운 행보죠. 우리한테 별 의미는 없긴 하지만 캐나다는 향후 2년 동안 난민 수용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가끔 한국 분들 중에서는 난민 신청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인이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은 국가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거니까 한국인에게 적용될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겠죠. 만일 범죄 기록 등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꼭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난민이 아닌 정상 참작 이민이 맞습니다. 정상 참작 이민 카테고리도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캐나다 이민 문호가 더 열린 것은 분명한데요.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희비는 엇갈립니다. 주정부 이민은 차분히 지속적으로 시행되지만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초청 시기와 점수를 잘 관망해야 하고 TR2PR 패스웨이는 쿼터가 닫히기 전에 완벽한 신청서 접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계획하실 때 접수만 하면 반드시 영주권이 보장되는 선착순 프로그램과 상황에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만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 방향을 모두 고려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또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운도 따라야 한다고도 하죠. 근데 운이 따르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민 신청을 위한 서류는 프로그램마다 거의 비슷하니까 어느 프로그램이 되었든 기본적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